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세인입니다.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뉴스레터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지 3회차 만에 위기를 좀 맞고 있어요. 오늘 조금 어렵기는 한데, 글쎄요. 작업 방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요. 이게 완성되어 있는 모양 자체가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 있는 형태여서 미리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우선은 뉴스레터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는 접근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께서 종종 이렇게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닌데요. 뭐 어떤 특이한 그래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거나 할 때 실제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컨텐츠로 제작해도 되겠느냐라고 여쭤보고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데이터 시각화 관련해서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문서 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꽤 그 꼼꼼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관련 파일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스팅 주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허락해 주신 구독자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이런 형태로 자료를 주신 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방사형 차트라고 하거든요. 흔히 레이더 차트라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기본형의 차트는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점들과 선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는 좀 과하게 길거나 과하게 짧은 것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과 이제 선 사이에 거리가 돼버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선의 길이가 과하게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가 되게 0처럼 보일 확률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작업물들을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없고요. 관련된 자료들을 꽤 많이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해서 뭔가 작업하신 분들이 있는 자료를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링크로 이제 보내드린 파일 갖고 계실 텐데 링크는 제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독하시면 제가 이 파일 그대로 드릴 수 있도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에서 참고를 했느냐, 2개 사이트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구독자분께서 사실 보내주셨어요. 이런 스타일의 나는 방사형 차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엑셀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사실 메인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방사형 차트라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점과 선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방사형 차트를 많이 만들다가 이런 형태의 자료들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사형 자체를 이렇게 원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랑 이제 연구 부분이죠. 뉴스랑 아마 검색이었는지 연구였는지 검색이네요. 그래서 뉴스, 검색, 그 다음에 연구 이런 식의 각자 수치의 변화를 면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든 생각은 저는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파워포인트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파워포인트로 그냥 따라 그려버릴까?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저는 쉽게 해요. 저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제 방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너무 어려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강의를 할 때는 2가지 방식을 모두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의 차트 툴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랑 도형을 이용해서 따라 그리는 방법을 2가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거를 그려서 설명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전달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였어요. 되게 헛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수강생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차트 엑셀에 있는 기능으로 한번 그리는 걸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사이트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좀 참고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해외의 특정한 차트명에다가 차트 이름에다가 엑셀이라고 같이 연관 검색어로 치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예 원서로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엑셀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하는 관련된 책이 좀 있어서 그런 책들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특이한 형태의 그래프들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한번 검색을 좀 해보는 편이에요. 혹시나 이런 차트의 변형이 엑셀에 있나요? 라고 찾아보면은 파이 레이더 차트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의 조각 형태의 레이더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른 툴에서는 직접 그리는 방식도 있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거 약간 장식성으로 썼던 경험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수치에 따라서 각자 적당한 각도로 이게 각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면적이 늘어나는 형태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의 외부 사이트들이나 자료들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번씩 다 따라해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보통 사이트 파일도 따로 넣어놔요. 여기에서 원본 파일을 공유를 해주셨어가지고 그 파일 가지고 좀 뜯어보고, 아, 이거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파악한 다음에 제가 다시 작업해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솔루션이나 방식 자체는 사실 인터넷에 없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작업하려면 어쨌든 나는 한 번 더 작업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참고를 해보고, 혹시라도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요거는 링크로 따로 넣어놨고요. 이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작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영상에서는 엑셀에 함수를 어떻게 입력했다부터 보여드릴 생각은 없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함수가 입력됐다라는 식으로 좀 순서를 바꿔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간 함수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게 엑셀에서 원형의 차트를 뭔가 변형해서 그리려면 원이라는 그 도형의 특성을 되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360개 이상은 데이터를 편집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별로 뭔가 좀 쪼개서 설명을 해야 되거나 그 각자 좌표 같은 것들을 뽑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인이랑 코사인 다시 익히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경우도 있는데, 요 차트는 아니고 다른 차트 만들다가 좀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길어져요. 그 가장 난감한 부분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0부터 이 끝으로 쭉 끌어보시면 360까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요거 핀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여기까지 선택할 일이 종종 있어가지고 여기 이상으로 넘어가지 마시오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360까지 0도 지점부터 360도 지점까지 다 하나하나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0.8이라는 값으로 채워주시오라는 걸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왼쪽부터 보시면 실제로 이 차트에 사용된 값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항목을 제가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뉴스가 0.8이고 검색이 0.2, 그 다음에 연구가 1, 일종의 점수 형태고요. 뉴스 검색 투자 및 인재 수요 분야에서 AI 활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고, 왜 이 차트를 썼느냐, 한 번에 방사형으로 보기 편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치를 먼저 넣어 놓고요. 배경선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경선은 이후에 넣는 부분이고요. 그래프 배경에 있는 지금 이 검은 선 있죠. 얘네들도 다 제가 따로 차트로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결과적으로 두 개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파란색의 부분 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선들도 그냥 차트로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퍼센테이지 오브 360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해보시면 셀을 선택해 보신 다음에 F2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이 그 차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디에서 뽑아왔는지가 보이거든요. 저는 모르는 함수를 이렇게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입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만들어진 함수를 분석해서 왜 이게 들어가게 됐는지 보는 방식을 좀 더 익히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커맨드나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생성형 AI나 관련 서비스들이 너무나 많이 그 함수에 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가 완성된 모양을 모르면 이거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아예 시각화를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좀 더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가 C2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재 배경선은 합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을 이 합계로 나눴다. 그러니까 일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 합계로 나눠주면은 이 0.16이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원의 조각을 16%씩 얘네들이 다 각자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선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산이 되고, 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시작하는 각도는 지금 0도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끝에 있는 각도는 다시 한번 또 함수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함수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여기 함수 입력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2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여기 D2에서부터 그 현재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여기에 합계를 360도로 나눈 거죠. 그래서 360에다가 이 비율을 곱해 놓고요. 그 다음에 1도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 각도 사이에서 빈 구간들이 좀 보여가지고 일부러 좀 1도씩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입력을 해서 시작 각도와 끝 각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형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랑 끝부분이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좀 추가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이 항목. 여기 사용된 평가 항목인데 사실 항목의 위치는 어딜 가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하다가 이거 항목 랩을 빼먹었네? 이래서 추가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원본 내용 참고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해서 앞부분, 그러니까 프레임은 다 짠 거예요. 여기에 그 각도를 나눴고, 그 다음에 시작이랑 끝 지점 정했고, 그 다음에 뉴스 부분 선택했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0부터 360까지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에는 이 항목의 값을 넣을 것. 그러니까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H2번으로 되어 있는 가장 처음 시작하는 셀을 선택을 해보고 F2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보시면 제가 어떤 수식을 입력했는지 나와요. 그래서 원본을 참고해서 넣은 거긴 합니다. 저 if에다가 and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가만히 보시면 E2 같은 경우에는 시작 각도거든요. 그리고 F2 같은 경우에는 끝 각도예요. 그리고 H1이라는 거는 0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0부터 60일 사이면, 그러니까 지금 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사이면 B2열에 있는 값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보시면 지금 0.8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게 계속 추가되다가 62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시작 각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0.8이 아니고 0을 넣어주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0.8이라는 수치는 0도부터 61도까지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60개니까 요거로 다 입력하셨나요? 아니죠? 지금 보시면 각자 그 상대 참조랑 절대 참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쉽게는 달러 표시라고 하는데 이 달러 표시들을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따로따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원본 함수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H에 달러에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열의 고정이에요, 얘는. 첫 번째 열의 고정이고, HIJ 얘네들이 계속 바뀌어도 이 첫 번째 열은 고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이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달러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 각도에 위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신 2, 3, 4, 5 얘네들은 계속 아래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것 앞에 달러 표시 배치해 주시고,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나머지 데이터들도 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처음에 보는 장면이 지금 0.8로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스크롤 좀 오른쪽으로 옮기셔가지고요. 한번 보시면 돼요. 0.8이 끝나는 지점이 지금 여기서 한번 겹치죠. 이 부분은 차트들이 조금씩 겹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1에서 다시 0.2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금 61도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검색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만약에 차트로 설정한다 라고 하면은 현재 값에서 일단 0.8부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을 선택해 주시고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0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는 Shift Ctrl 키 누르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누르면 제일 오른쪽 끝에 FIN까지 선택되거든요. 여기에서 Shift 키 누르고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는 Shift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딱 옮긴다. 그때는 Shift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연달아서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제 방사형 데이터의 기본형 수치들이 모두 선택이 되고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삽입 탭에서 추천 차트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방사형으로 가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상단에 폭포부터 해서 그룹핑이 안 되는 종류들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채워진 방사형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엄청 많아지는데 이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1부터 360까지 겹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너무 거슬린다.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기본형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거 배경선 어떻게 추가하느냐. 차트를 보통 선택을 하면 제가 엑셀에서 주로 차트 그리는 이유가 이 기능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인데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계열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항목명이나 여기에 들어갈 만한 거를 범위 지정을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계열 편집 있죠. 계열 이름은 배경선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계열 값은 1, 6개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확인. 그러면 지금은 살짝만 뭔가 먼지 같은 게 묻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방사형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류를 한번 바꾸는 거예요. 이 배경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1로만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형 차트로 아예 그냥 추가를 해버릴 거예요. 차트를 선택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상단에 차트 디자인 자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채워진 방사형인데 모양을 저희가 바꿀 거니까 그쵸? 여기에서 아래쪽에 혼합 한번 눌러보시고 이거 혼합으로 바꿨다 그래서 엄청 또 모양 이상해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엑셀에서 데이터 시각화 하면서 이런 모양들에 좀 익숙해져야 내가 원하는 모양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계열 1번부터 6번까지는 현재 저희가 뭔가 옵션 추가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방사형, 채워진 방사형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똑같은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배경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꺾은 선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이 부분은 원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숫자 나열되어 있는 부분 선택해서 지워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상단에 그러니까 위쪽에 차트가 채워진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우기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차트들 다 선택을 해주고 네, 상단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 네, 좀 넓힐게요. 그 다음에 채우기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 자, 그리고 테두리를 조금 과하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선의 색은 진의 색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한 1포인트 정도.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기본형 자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가로축에 있는 선들 있죠. 이런 원형 같은 것들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디자인에서 한번 보시고요. 눈금선에 보조주 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로나 세로 방향의 선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원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형을 따라서 편집해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 데이터 레이블을 어떻게 입력을 했느냐. 얘네들 원형이잖아요. 원형 차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그 파이 차트에 데이터 레이블 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선택한 다음에 셀 값을 눌러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부터 인재 수요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값에서는 체크를 빼주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그래프 근처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범례라고 하죠. 범례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목을 일단 좀 바꿀까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기본형은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 완성된 이미지를 보면은 제가 여기에 채우기 색상을 좀 바꿔놨는데 색상 자체도 너무 바뀌게 되면은 안 그래도 끝값이 지금 다 그 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없어질 것 같아서 다른 색으로 좀 바꿨고요. 여기에서 잠깐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작업을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런 단축 메뉴들을 쓰고 하는데 저는 채우기랑 그 윤곽선도 다 집어넣고 하거든요. 셀 색을 채우는 그 역할도 하지만 도형들의 채우기를 처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일일이 다 하려면 여기 클릭해주고 서식에 뭐 선택 영역 서식 들어가서 다시 채우기 선택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비교할게요. 그냥 하실 때는 서식에서 뭐 선택 영역 서식에 채우기에 지금 여기에서 자, 채우기 단색 채우기에 컬러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고 투명도는 예를 들어 뭐 한 50이다 이 정도로 잡아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쓰고 싶다 선택하시고요. Alt키 눌렀다 떼시고 여기 엑셀에서는 약간 순서가 좀 달라요. 파워포인트하고 좀 다르게 쓰고 있어가지고 채우기가 4번, 네 번째 있거든요. 그래서 4번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색상을 골라준 다음에 색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Alt 4번 눌러주면은 다른 색이 모으거든요. 그래서 M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투명도에다가는 한 30에서 50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살짝 좀 느리게 작업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방사형의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차트를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차트를 작업하는 방법은 사실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본형의 차트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잘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내가 이 사이트를 찾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작업하는 방식이 도무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싶거나 아니면 이런 차트들을 좀 어떻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그릴 수 있는지 그 질문 주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관련 사이트들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방식들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에 제가 또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다른 스타일들의 차트들 그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언제든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이더 차트 변형하는 방식 한번 알아봤고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파일 이용해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응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만 이제 테스팅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나만의 그래프를 나만의 방식으로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제가 남겨놓은 메일이나 아니면 뉴스레터 구독 후에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